안녕하세요, 세녀천하입니다. 오늘은 들녘에 나와서 들에 있는 들나물 종류들을 초보자 중심으로 간략 설명하고 상세 설명은 개별 영상에서 상세 설명하기로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이 잎을 보면은 여기 잎 밑에 보면은 소불알처럼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맥꽃입니다. 하얀 진도 나옵니다. 천연 비아그라 식물로 통하는 이 맥꽃은 부드러운 어린 순은 데쳐서 나물로서 먹고 뿌리는 하얀 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뿌리 또한 데쳐서 나물로 해서 먹고 또 전초는 약재로 사용합니다. 성기능에 특히 좋은 효능이 있습니다. 뿌리도 함께 보겠습니다. 이 맥꽃은 천연 비아그라 식물로 통하죠. 옆뿌리의 모습입니다. 하얗게 이렇게 가는 뿌리가 옆으로 길게 뻗으면서 번식합니다. 이거 깨끗이 씻어서 생으로 먹기도 하고 무침, 볶음 등 다양하니 식용합니다. 독성이 없습니다. 맥꽃 뿌리의 모습이고 두 번째로 어린 순의 모습입니다. 어릴 때하고 클 때 잎 모습이 완전히 다릅니다. 황혼단의 원료가 되는 바로 익모초의 어린 순 모습입니다. 대가 올라오고 꽃이 필 때는 마디마디에 분홍색의 꽃을 참 예쁘게 피웁니다. 여성 건강, 자궁 건강에는 특히 좋은 효능이 있습니다. 이 익모초는 쓰기로 유명하죠. 해서 어린 순일지라도 나물로 해서 먹기는 좀 그렇습니다. 전초를 달여서 약재로 사용을 합니다. 세 번째로 삼립국화입니다. 나물로 맛도 향도 좋은 이 삼립국화입니다. 어린 순의 모습입니다. 이 부드러운 어린 순은 데쳐서 나물로 해서 먹고 다양하니 식용을 하고 전초는 약재로 사용합니다. 이 삼립국화는 맛있는 나물이죠. 해서 이 텃밭에 심어놓고 올라오는 부드러운 순은 순대로 따서 데쳐서 나물로 해서 먹기도 하죠. 맛있는 삼립국화입니다. 그리고 이 네 번째로 자주색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잎 모습이 층층이 광대가 춤을 추듯이 또 줄기대는 사각이고 바로 광대나물입니다. 부러진 뼈도 붙인다고 하는 이 광대나물은 뼈 건강에도 좋은 나물 약재입니다. 해서 접골초라고 부르기도 하는 광대나물입니다. 다섯 번째로 쑥입니다. 쑥 중에서도 이렇게 잎을 만져보기만 해도 그 향이 아주 진하게 납니다. 잎 뒷면의 모습이고 개똥쑥입니다. 이 개똥쑥은 이 만져보기만 해도 주위에만 가기만 해도 향이 진한 그런 쑥 종류입니다. 나물로 약재로 사용을 합니다. 노벨상을 수상했다고 할 정도로 약성이 뛰어난 개똥쑥입니다. 말만 개똥쑥이지 고급 향수 이상의 그 향이 참 좋습니다. 또한 비슷하게 생겼는데 향이 나지 않는 사철쑥도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이 주위에 물이 지어서 납니다. 바로 석잔풀입니다. 이 석잔풀의 잎의 모습이고 비슷한 십사리도 있고 초석잠도 있죠. 이 석잔풀의 모습이고 줄기 대를 만져보면 속이 꽉 차 있습니다. 그리고 뿌리 또한 가는 뿌리를 하고 있는 석잔풀입니다. 여기서 줄기 대가 비어있는 십사리하고 구별이 되고 혈액순환에 아주 좋은 효능이 있습니다. 뿌리의 모습입니다. 일곱 번째로 자리공, 장록이라고도 부르죠. 자리공 새순이 올라옵니다. 유독식물이면서 독성이 있으면서도 지금처럼 이렇게 부드러운 어린 순은 데쳐서 나물로 해서 먹습니다. 근데 독성이 있기 때문에 하루 정도 찬물에 우려내서 나물로 해서 먹습니다. 관절이나 신경통, 중풍 등에 특히 좋은 효능이 있는 이 자리공 새순입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로 들녘에 이제 새순들이 가득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바로 갈퀴나물입니다. 꽃필 때는 분홍색 꽃을 예쁘게 피웁니다. 이 갈퀴나물 부드러운 지상부를 채취해서 데쳐서 나물로 해서 먹고 전초는 약재로 사용을 합니다. 또 아주 작은 살갈퀴도
있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지상부에 부드러운 어린수는 이렇게 채취해 가지고 끓는 물에 살짝 데쳐서 나물로 해서 먹습니다. 참 싱싱합니다. 그리고 9번째로 이 꽃이 참 예쁘죠. 바로 종지나물입니다. 잎모습이 종지 닮았다 해서 이 종지나물이라고 부릅니다. 원래는 미국에서 들어온 제비꽃 종류입니다. 해서 미국 제비꽃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종지나물입니다. 부드러운 수는 나물로 하고 전초는 약재로 사용합니다. 관절에 특히 좋은 효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10번째로 이렇게 이제 대가 어린 순 대가 이제 막 올라오는 칡순입니다. 이 칡 갈자를 써서 용자 갈용이라고 부르는 칡순이 가득 올라오는 어린 순의 모습입니다. 데쳐서 나물로 해서 먹기도 하고 장아찌 담아 먹기도 하는 바로 칡순의 어린 모습입니다. 이제 갓 올라오고 있습니다. 꽃이 필 때는 갈화라고 하고 또한 전초는 약재로 사용을 하는 바로 칡의 칡순입니다. 그리고 11번째 노랗게 꽃을 만발하게 피우고 있는 민들레입니다. 또 이 옆에는 흰 민들레도 이렇게 피고 있습니다. 이 민들레는 흰 진이 나오죠. 부드러울 때 어린 수는 나물로 하고 전초는 약재로 사용합니다. 또한 대가 올라오기 전에는 뿌리까지 전초를 김치 담아 먹기도 하는 민들레입니다. 12번째로 달개비입니다. 닭의 장풀이라고도 부르는 이 달개비입니다. 관절이나 허리 통증 등에 특히 좋은 이 달개비 어린 순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어릴 때는 지상부를 데쳐서 나물로 해서 먹고 전초는 약재로 사용을 합니다. 허리나 관절 통증에 특히 좋은 효능이 있습니다. 13번째로 이 주위 일대에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머위입니다. 이 머위는 부드러운 어린 수는 데쳐서 나물로 해서 먹고 뿌리까지 전초는 약재로 사용을 합니다. 이 머위에서 주의할 것은 피놀리치딘 아칼로이드라는 미량의 독성 성분이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과다 복용을 하지 않습니다. 간 손상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소량 복용합니다. 14번째로 부추 중에서도 두메산골에서 난다고 하는 두메부추입니다. 이 두메부추 특징은 이렇게 잎을 따보면 끈적끈적한 점액질이 있습니다. 이 두메부추는 일반 부추처럼 자양강장이나 기력 또 성기능 등의 다양한 효능이 있는 두메부추입니다. 생나물로 해서 무침을 해서 먹기도 하고 겉절이나 김치 등 다양하니 식용을 하는 두메부추입니다. 오늘은 들녘에 나와서 이 들나물 14종류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상세 설명은 개별 영상에서 상세 설명하기로 하고 산하초 나라였습니다.